자, 오늘 LNF 주가는 살짝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는 좀 해 줬거든요. 최근에 떨어졌던 이 가격대에서 좀 방어를 해 주고 있고, 지금 이 LNF에 대한 이제 정확한 타점을 우리가 좀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고, 불안한 심리로 버티지를 못하고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완벽한 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안 떨어지고 그냥 반등이 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완벽한 타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을 좀 볼까요? 이거 에코프로가 오히려 좀 상승이 나왔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비슷한 흐름으로 LNF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오히려 삼성 SDI가 다시 또 이런 비슷한 흐름, 약간 보합권으로 끝나는, 에코프로 정도만 좀 상승을 좀 더 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2차 전지는 약간의 주가를 좀 방어하는 모습,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땠습니까? 코스피가 4,220포인트,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계속 이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오르질 않는데, 오르질 않는데 어떻게 이게 지수는 맨날 상승을 할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삼성과 SK 딱 이 두 종목이 있어요. 네. 삼성과 SK가 우리나라 전반적인 증시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내더라도 얘네 둘이서 지금 멱살 잡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종목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다 보니, 마치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좋은 것처럼 약간 눈속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3%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11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뭐 말도 안 되는 건 없지는 않겠지만 60만 원대를 돌파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반도체 AI가 강세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이 반도체 그리고 AI죠. 그리고 주말간 이 젠슨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뭐 깐부치킨 회동에다가 뭐 AI 쪽 또 GPU를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또 SK와 삼성의 또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삼성과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종목을 그냥 하나의 섹터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두 종목을. 물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이 제가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 같냐면, 결국 지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하거나 아니면 살짝 눌리는 구간들이 올 때, 제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최근 AI 쪽 섹터와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고, 원전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도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전고체나 뭐 LFP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반등도 나와주고, 전기차에 대한 그 구입 반등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이제 이 강한 수급들이 살짝 재분배가 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은 다시 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정들은 그 상승을 위한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일정들도 뭐 제조업 서비스 PMI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번 주는 중요한 그런 일정들이 지난주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가 이제 금리 인하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11월 1주차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미증시가 이제 오늘 밤 내일 저녁,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어떻게 또 강세를 보이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일지, 미 선물 시장은 또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끌고 가야 돼요. 지금은 LNF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타점들을 잘 잡고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흐름만 보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팔았어요. 이거 혹시나 고점 신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지금 LNF를 이끌어왔던 건 결국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이고,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이 절대로 이런 추세를 만들 때, 한 번의 조정이 나올 때 조정 어느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입 벌리고 매수하기 위한 자리를 찾아본단 말이죠. 그런 자리들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LNF를 볼게요. LNF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타점은 아직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 타점이 어디라고? 바로 이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이라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등락폭이 크게 나오는 상승 추세에서 이런 것들을 대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30% 수익을 볼 거, 60% 수익을 보고, 60% 수익을 볼 거, 120% 수익을 보는, 정말 큰 추세를, 또 큰 등락폭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타점들을 좀 잡아 나갈 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이제 뭐 타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심리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파 고점은 단기적인 현재 여기서 나오는 5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 직전이고, 5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 직전 이 4파 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4파 조정 단계 또한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타점들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타점이 나올 때마다 또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타점 영상은 최대한 빨리 찍을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게 장중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일하면서 여유롭지 않잖아요. 사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라이브 영상을 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알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뭐 다른 또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아마 한 달에 중요 타점들은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 평균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LNF의 앞에 두 글자 LN, 앞에 두 글자 LN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LN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 가끔씩 기프트콘 선물 같은 걸 주신단 말이야. 이런 게 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말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F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남기시면 되겠고, 항상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왜 진행을 하는지 또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혼자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LNF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증시나 코인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도 또 제가 가진 모든 포트폴리오를 지금 영상이나 문자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 대한 정보들, 또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 잡아볼 만한 섹터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들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세옹지마라고 하죠. 저도 힘든 시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빚도 져보고, 그리고 대출도 실행시켜보고, 그리고 뭐 재무제표로 공부도 해보고, 뉴스 기사만 맹신해서 따라서 매수해보고,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는 거 따라 매도하다가 정말 힘든 시기가 많았는데, 이런 걸 제가 다 타파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공부했던 것,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갔던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LN이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또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